안녕하세요. 요양맨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본업에 있었던 여러가지 복잡한 일들을 처리하느라 유튜브에 신경을 쓰지 못한 채 벌써 2주가 흘러버렸네요. 댓글로 여러분들께서 응원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동안 제가 한 것이 별로 없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응원의 말씀 주신 분들께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즈널 통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표를 보시면 이 표는 1950년 이후 현재까지 S&P 500 지수의 월별 상승률 그래프입니다. 한 달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작성한 통계 자료인데요. 이 X축은 12개월을 둘로 나누었으니 12개 축이 있고요. Y축은 해당 기간 동안의 상승률 혹은 하락률을 표시합니다. 통계를 작성한 총 기간은 1950년부터 2024년도까지입니다. 이 통계에서 두 가지 인사이트를 얻어야 하는데 첫 번째는 딱 보아도 상승한 구간이 하락한 구간보다 월등히 많다는 점입니다. 24개 구간 중 빨간색 여기 4개 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 윗부분 20개 구간은 플러스입니다. 이 표만 보면 S&P 500은 그냥 사서 묻어두면 오른다 라고 볼 수 있죠. 또는 좋은 주식을 사서 그냥 잊어버리고 몇 년 후에 보면 자산이 불어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쉽지는 않죠. 쏟아지는 뉴스나 시황, 요즘은 특히 유튜브에서 떠드는 각종 영상들로 인해서 그냥 사서 묻어둔다는 사실 쉬운 투자법은 아닙니다. 두 번째가 여기 빨간 막대기들인데요. 2월 두 번째, 즉 2월 15일부터 2월 말일, 그 다음에 여기 5월 첫 번째, 그 다음에 여기 지금이죠. 6월 두 번째 구간, 즉 6월 15일에서 6월 말일까지, 마지막으로 9월 두 번째 구간입니다. 이 네 구간은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연중 가장 마이너스가 큰, 즉 손실률이 큰 구간은 통계적으로 9월 두 번째 구간이고 두 번째는 6월 두 번째 구간입니다. 물론 통계치이므로 매년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쩔 때는 이 구간들도 플러스가 나는 구간들도 있겠지요. 다만 70년 이상의 숫자를 평균 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평균적으로 통계적으로 가장 약세가 심한 구간은 9월 두 번째 구간이고요. 두 번째로 약한 구간이 6월 두 번째 구간입니다. 즉 6월 15일부터 6월 말일까지의 구간입니다. 바로 지금이죠. 말씀드렸듯이 이 데이터는 통계치입니다. 이 구간에서 증시가 상승한 데이터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통계치를 보고 지금부터 증시가 하락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다만 오랜 기간 통계치가 이러니 참고는 하고 가자 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통계치가 이렇고 숫자가 이렇게 나오니 그럼 이런 통계치를 만들게 한 원인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하락을 시킨 원인들이 항상 이 기간에 공통적으로 나온다라는 이야기죠. 그 공통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은 6월 두 번째 구간이 통계적으로 이런 하락세를 보이는 공통된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이벤트를 대충 5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 원인은 미국 자사주 매입, 즉 바이백 금지 기간이 시작되는 시기라는 점입니다. 미국 상장사들은 분기 실적 발표 전후에서 바이백을 금지하는 블랙아웃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분기 종료 약 2주 전부터 해당 분기 실적 발표 후 48시간까지인데요. 따라서 평균적으로 6월 중순부터 6월 말 정도 되죠.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자사주 매입 금지 기간, 즉 블랙아웃 기간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블랙아웃은 법적인 강제 규정은 아니고요. S&P 500 대형주와 주요 상장사들은 대부분 이 규정을 암묵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자연스럽게 매수세가 줄어들게 되겠죠. 이런 이유로 주가를 이끌 수 있는 유동량이 줄어드는 경향이 많습니다. 블랙아웃 기간이 끝나서 비로소 자사주 매입을 재개하게 되고 다시 매수세가 증가하여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봐서 이 기간 동안 주식이 약세인 것 중에 하나 원인이 이 블랙아웃 기간이 겹친다라는 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기관 투자자들의 윈도우 드레싱 기간이 겹치는 시기입니다. 보통의 경우 기관 투자자들은 6월 말과 12월 말에 집중적으로 윈도우 드레싱을 하죠. 이 시기에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를 보기 좋게 꾸며야 하기 때문에 부진한 종목을 대량 매도하는 경향이 높고요. 실제로 이런 윈도우 드레싱이 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번에 대량으로 발생하게 되면 일부 종목들은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매도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지수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당연하겠죠. 기관들도 분기별로 성적표를 꾸며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지 않은 종목들을 들고 있으면 당연히 투자자들로부터 질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나쁜 종목들은 과감하게 손절을 하는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블랙아웃 기간과 겹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매수세가 약한 기간인데 이렇게 기관들이 윈도우 드레싱을 목적으로 대거 일부 물량을 매도하게 되면 당연히 하방 압력이 겹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기보다 시장 자체가 약하고 무너질 수 있는 환경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 이유는 공교롭게도 이 기간에 새해마녀의 날이 항상 끼게 됩니다. 새해마녀의 날이란 아시다시피 주가지수 선물, 그리고 주가지수 옵션, 그리고 개별 주식에 대한 옵션이 동시에 만기되는 날이죠. 1년에 4번 있는데요. 3월, 6월, 9월, 그리고 12월 각 분기의 마지막 달 세 번째 금요일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번 경우는 6월 20일 이번 주 금요일에 해당이 되고요. 새마녀의 날에 증시가 반드시 하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그 변동성이 평소에 비해서 두세 배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해당 일에 상승 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상승폭은 오히려 평소에 비해 커질 수 있지만 운이 나쁘게 하락 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그 하락폭이 평소에 비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새마녀의 날에는 프로그램 매매나 알고리즘 거래가 대량으로 작동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빠르고 큰 가격 변동성이 일어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반드시 하락 요인은 아니지만 마침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평소보다 큰 폭의 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가 기관 투자가들과 트레이더들이 휴가를 떠나는 시기랑 겹치는 구간이라는 것인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휴가를 떠나게 되면 보통의 경우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겠죠. 이는 시장 유동성이 크게 떨어져서 작은 매도세에도 주가가 쉽게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위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그 약세를 만드는 요인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자사주 매입 금지, 블랙아웃 기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윈도우 드레싱이라든지 옵션 만기 등등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매도세가 증가하게 되면 이를 받아줄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없다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 매수세가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시장이 평소보다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기간에는 작은 뉴스나 이벤트에도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하겠죠. 그 이유는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단기 변동성이 커지고 특히나 대형주보다는 소형주 그리고 투기적 성격이 강한 종목들 있죠. 그리고 테마적인 요인이 강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서 거래량과 수익률이 크게 감소하는 경향이 발생합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휴가를 떠나기 전에 많은 종목들을 정리해야 사실 마음 편하게 휴가를 즐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휴가를 떠나기 전에 반드시 보유하지 않아도 될 종목들에 한해서는 평소보다 그 매도세가 크게 됩니다. 많이 팔고 휴가를 마음 편하게 보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기관 투자자들과 트레이더들이 휴가를 떠나게 되고요. 휴가 떠나기 전에 많은 물량을 정리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지지해줄 수 있는 매수 세력이 약한 것이 이 기간 동안 장이 약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맨 처음 보여드렸던 그래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의 7월 첫 번째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년 전체 중에서 가장 강한 구간입니다. 여타 구간보다 7월 첫 번째 2주 이 구간의 수익률이 가장 좋지요. 이 기간을 대비하기 위해서 6월 말까지 보통 현금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또한 7월은 하반기의 시작 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연기금이나 기관들, 패시브 펀드들의 리밸런싱과 신규 자금 유입이 집중되는 기간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월 오브 머니가 시장에 빠르게 들어오는 기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동성이 매우 풍부해
풍부해지고 이런 풍부한 자금 덕분에 시장이 오르게 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6월 15일부터 6월 말까지는 이런저런 이유와 함께 현금을 확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통계적으로 지금 구간 6월 15일부터 말일까지는 시장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6월 말 약세의 원인으로 꼽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5가지 요인들이 평균적으로 통계적으로 이 기간에 시장을 약세장으로 이끈 이유들인데요. 이런 요인들이 이 기간에는 항상 존재하는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하락을 유발시키는 요인들이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기간이기는 하지만 가끔 이런 요인들을 극복하는 호재들이 발생해서 지수를 상승시킨 예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100%이 기간 동안 지수가 하락한다는, 다시 말하면 주가가 떨어진다라는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통계적으로 이런 수치들이 있고 이런 원인들이 있는 구간이니 조심을 하자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들이 매년 이맘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증시 하방을 만드는 요인들이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지난 70년간 통계적으로 이 기간 동안 증시는 약했고요. 그 약세장을 만든 그리고 항상 있어 왔던 원인들이었죠. 지금부터는 요번 기간 지금의 특별하게 존재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주 간략하게만 살펴보면 첫 번째가 곧 예정돼 있는 FOMC 발표입니다. 시장에서는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고요. 이 점이 불안한 것이 아니고 회의록에서 혹시나 나타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연준이 매파적인 표현을 한다면 이는 이미 존재한 계절적 요인에 더해져서 하방의 압력이 증가될 수도 있겠고요. 다음은 이 기간 동안 있을 예정인 경제 지표들입니다. 월말까지 여러 지표들이 발표될 텐데요. 지금까지 항상 관세의 영향이 얼마나 끼칠까 하는 우려가 컸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들려오는 소리는 지난번까지는 관세 영향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드디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그 우려는 똑같습니다. 지난번까지는 방어를 잘 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올 것이다. 이런 우려가 시장에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불안 요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이란 전쟁 도 시장의 위협적인 존재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휴전 이야기들이 살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았죠. 사실 미국 증시에서 전쟁 이슈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미국 영토 외의 전쟁 이슈는 미 증시에 결정적인 위협이 되지는 못합니다. 길어야 일주일 정도 영향이 있을 정도죠. 이스라엘 이란 전쟁 자체보다는 이 중동 지역에서의 전쟁이 불러올 수 있는 유가 폭등에 대한 이슈가 훨씬 더 민감합니다. 인플레이가 끈적거리고 있는 현재 미국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더 압박할 수 있는 유가 폭등은 증시에 매우 민감한 재료입니다. 당연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금리 하락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역사적으로 통계적으로 지금 이 기간 6월 중순에서 말까지 존재해왔던 그 약세장과 그 약세장을 만들었던 원인들 함께 봤고요. 또한 방금 짚어드렸던 현재 상존하는 증시의 위험 요인들도 시장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려 대비 증시는 매우 가파르게 그리고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지금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욕심을 부릴 때라기보다는 조금은 조심할 때가 아닌가 하는 것이 제게는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통계지만 지금 구간 6월 셋째 주와 넷째 주는 통계적으로 꼴찌에서 두 번째로 장이 약했던 기간이라는 점, 그리고 다음번 구간인 7월 첫 번째 주 그리고 두 번째 주는 통계적으로 역사적으로 1년 중 시장이 가장 강하게 상승했던 기간이라는 점. 그렇다면 지금부터 6월 말까지 나는 뭐를 해야 할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하시어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오늘의 요약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랜만에 반가웠고요. 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요약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